예, 오늘은 전상은 더불어민주당 경산지역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간단하게 자신의 한 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지역위원장 전상헌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국회에서 그 산업자원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예결위 등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오랫동안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재단인 여시제에서 경영을 총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책협력관과 대변인을 영입하고 지난 총선에서 경산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 네. 먼저 최근에 지금 현재 민주당 경북도당 대통령 선거 준비기획단 부단장 맡으셨던데. 네. 지금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네. 대통령 선거 경북도당 기획단 네.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네. 이제 그 준비기획단 최종 결론을 내려서 예. 저기 도당의 그 예. 대선 저기 선대위 구성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역할이 또 크시고. 예. 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여기에서 대변인 하셨네요. 네.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이렇게 지역과 수도권이 조금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 발전 정책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행정수도 이전, 세종으로 정부 청사들이 다 이전하고 그 서울에 있는 공기업들이 국가 공기업들이 다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 동구 혁신도시가 있고 예. 여기 경북에는 김천의 혁신도시인데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그 지역 발전 정책을 다루는 곳에서 제가 쭉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니 뭐 굵직한 일 하시네요. 그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 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여시제는 2015년 겨울에 그 한샘이라는 그 가구 회사 예. 명예회장님이 개인 사재를 출연해서 국가 미래,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예. 제안을 하셔서 그때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으로 계시고 그 밑에서 경영을 한번 총괄해 보았습니다. 예. 최근 이제 작년이죠. 뭐 우리 경산 지역위원장 맡으신 지가 언제부터? 제가 2020년 7월 7월부터. 네네. 맞고 현재 뭐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삶, 우리 경산 지역의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경산이 대구의 인근 도시로 좀 예. 자연스럽게 성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경산으로서는 예.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초에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경산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우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되면 많은 우리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산 지역에 제대로 지금 이제 여당 우리 지역 위원장으로서 이제 많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요. 사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기보다는 사실 그 경북도청 네. 그리고 경산시청에 행정적인 지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피부에 와닿는 어떤 재난지역의 효과를 좀 보기는 힘들지 않나.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라든지 유예,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네. 그다음에 뭐 보훈 대상 자 같은 경우에 뭐 위로금 지원, 병역의 뭐 연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예비군 훈련 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뭐 개인 사업자들도 그렇고 뭐 조금 뭐 부가세 문제라든지 좀 이제 그런 건 혜택은 받고는 있다고 하는데 좀
이 미미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행정적으로 네. 또 이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네. 또 못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에 가서 좀 이야기 좀 안 했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경산이나 대구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예. 이제 좀 아마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힘닿는 데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 총선 때 네. 예, 출마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공약집 팜플렛 그걸 좀 유심히 봤습니다만은 도시철도 3호선에도 좀 이렇게 공약이 조금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하셨는데 지금 최근 우리 경사무에서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그 제가 지난 총선 때 예. 도시철도 1, 2, 3호선을 다 순환선으로 연결하자는 걸 공약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상대방의 의원님께서도 예, 예. 당시 공약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그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국가 철도망 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 우리가 10년 동안 어떤 철도를 지을 것인지 예. 그리고 중간에 5년마다 한 번씩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제가 임기 첫 해부터 국토부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예.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좀 더 노력하셨으면 좋았는데 아마 국가철도망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2021년 올해 5월 달에 확정되었습니다. 그 확정된 안에는 네네. 안타깝게도 없죠. 경산 지하철 연장은 없습니다. 예. 것 같은데 우리 경산의 경제 활성화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 부분인데 지식산업지구의 그 프리미엄 아울렛 그때 이제 우리 경산 국회의원 뭐 시장 그다음에 시의원 등과 함께 국무총리를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김부겸 총리님한테 네. 부탁을 드려서 한번 이 경산 신세계 아울렛 문제를 좀 풀고자 한번 우리 저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모시고 저기 정부 청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럼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담당 공무원께서 네. 아직도 그 규정에 어긋난다고 얘기하시는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 조금 더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여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진짜 좀 더 최선을 좀 다해가지고 네, 저보다는 해야 될 국회의원님이 것 더 같은데. 힘이 많으십니다. 예. 경산 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을 한번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산은 그 대구 인근 도시로 좀 자연스럽게 성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경산이란 도시 브랜딩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지 않나 그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그 인적 자원들 그리고 문화적 컨텐츠 그다음에 그 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준 높고 규모 있는 대학, 그다음에 또 저렴한 생활비, 그다음에 좋은 환경, 그다음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한 삶을 가져갈 수 있을 때 결국 경산이라는 곳이 인구의 자연스러운 유입 외에도 그 많은 그 창조 계급이 경산시로 들어와서 좀 생동감 있는 경산을 만들고자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질량공단도 조금 그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른 개념의 좀 성장 정책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도 왔다. 하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도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강릉에 예. 강원도 강릉이 요즘 커피 도시로 유명하거든요. 그 커피의 관광 메카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근데 그분은 사실 강릉 분은 아니십니다. 예. 예, 강원도 분은 맞으신데 삼척 분이신가 그러는데요. 뭐 경남에서 사시다가 서울에 가서 카페 하시다가 저기 폐업도 하시고 많은 경험들을 하시면서 결국 강릉에 오셔서 그런 커피 산업을 관광 산업화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그 경산이라는 요 한정된 도시에만 있는 분들이 시장을 하기보다는
좀 중앙부대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꼭 경산에서 태어나야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에서 태어나고 젊은 시절에 경산 진량에서 살았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한 20년 이상을 서울에서 저기 생활하시고. 공직에서 생활했는데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한 우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물 밖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이제 제가 예. 제가 살던 경산으로 돌아와서 예. 좀 한번 경산을 리디자인하고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예. 국회의원 보좌관을 많이 하신대요, 그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국회에서 많은 경험을 했죠. 네. 국회의원 보좌관 하셨으면은 이 정책이나 뭐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지역으로 또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국비 확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데 그 길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산에서 누구보다도 제가 그 부분은 자신이 있다. 예. 그 사실 뭐 경산 지역이 경북도 내에서 한 3위권에 드는 인구가 많이 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고령 인구가 더 많이 늘고 청년 유입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우리 대책이 필요한지 생각해 저도 보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예. 그 아무래도 대구에서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이 이제 경산으로 조금 더 공기가 좋은 경산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그 분들을 어떻게 좀 더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예. 저기 안전한 삶을 예. 건강한 노후를 지켜드릴 것인가.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 젊은 청년들 예. 우리가 경산을 일반적으로 대학도시 하는데 예. 이제 제 생각은 예. 대학이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예. 그 산업 집적법이라는 법이 새로 통과되었거든요. 예. 그 대학 안에 그 주거라든지 예. 그 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음. 그래서 MIT나 스탠포드 대학은 예. 사실 그 학생들이 다 90%가 그 대학 안에서 생활을 한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학 도시 말로만 대학 도시가 아니라 대학 안에 뭔가 새로운 창업의 발상지 이런 개념으로 뭔가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된다. 예. 좀 그래서 좀 도시가 생동감 있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청년 인구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 일자리 문제죠. 예.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그들에게 창업의 공간을 열어주고 벤처라든지 이런 대규모 기금들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문화관광 외부에서 우리 경산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이나 마케팅이나 뭐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산의 관광 자원들을 그 개발해야 되는 문제. 네. 예,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경산을 거쳐서 나가버리잖아요. 여기서 관광객들이 와서 1박을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컨벤션 센터라든지 혹은 아니면 호텔, 네. 숙박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숙박 시설. 예.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된다. 예. 유치할 수 관광은 저는 일단은 그 각 지역의 명소들을 개발하는 문제는 그거는 공약으로 해서 다른 분들도 다 공약하실 거고 저는 경산에는 그 제주도 올레길 같은 그런 예. 둘레길들을 예. 좀 많이 조성하는 게 좋겠다. 경산처럼 좋은 자연 환경에 그리고 요즘은 또 산책 걷기가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들이 둘레길들을 많이 조성하는데 네. 경산도 그 갓바위 가는 길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바위 가는 길뿐만 아니라 예. 그 남산이라든지 다른 자연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다른 곳에도 그런 둘레길들을 좀 많이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3당 발전 정책인데요. 식당, 서당, 경로당입니다. 식당 서당. 경로당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식당으로 표현되는 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삶을 어떻게 더 윤택하게 해드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
그 중학생 정도 되면 자꾸 수성구로 나가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게 좋은 학군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경산의 그 기존의 경산의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더 레벨업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교육 예산의 물꼬를 교육으로 확 돌려야 됩니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있게 그 학교의 시설들을 좀 증축한다든지 교육할 수 있는 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산이 청년 도시이기도 하지만 고령화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대표되는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식당, 서당, 경로당 3당 발전 정책입니다. 네, 그 성격, 성량 뭐 이런 거는 어떤 장점들이 좀 이렇게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제 장점을 말씀드린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다. 예. 이념보다는 네. 실용 그리고 그 유연함과 그리고 많은 분들 얘기를 제가 듣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예.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또 여러 행사들이 없어서 제가 시민 여러분들 찾아뵙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인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서 조금씩 그냥 인사드리고 있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제가 우리 경산을 위해서 한번 정말 경산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는 전상헌입니다. 그 시민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작은 공약부터 그리고 그 SOC라든지 큰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제가 감히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이라는 자리는 그냥 한번 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오랜 경험을 가지고 실력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꼭 경산의 운명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산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전상은이라는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전상헌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경산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전상헌은 다릅니다. 아이고, 아주 뭐 산박하네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높아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